앞서 보신 대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가운데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금융위기 때와 같은 부동산 붕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집값 하락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우려가 큰데 수치로는 얼마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34% 하락했는데 2012년 6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네. 아파트값 하락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거래량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 7월에는 645건, 8월은 672건이었습니다. 두 달 연속 600건대인데 9월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170만 채 중 단 614건만 거래가 됐습니다. 하루에 20채 정도만 사고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하향 안정화도 거래량이 좀 늘어야 가능한데 지금은 아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아킬레스건이 바로 가계부채인데 이 빚내서 집 사신 분들은 이자 부담에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고 더 싸게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 시그널 중 하나로 미분양을 꼽을 수 있는데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죠.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네, 단기가에 너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기준 4만 가구가 넘었는데 지난해 9월만 해도 12,000가구대였습니다. 네. 이 30평형대 기준으로 분양가가 6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24조 원 정도가 묶여있는 셈입니다. 이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지면 작은 건설사부터 줄도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공급을 멈춰야 하는데 당장 이달에만 전국에서 6만 가구가 추가로 나옵니다. 내년엔 주택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하니 건설사마다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서는 겁니다. 이런 상황 반전을 위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고 나섰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었지만 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고 여전히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제한이 있어 효과는 반감되고 있습니다. 네. 이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폐지도 이 수혜계층이 고소득층이어서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닙니다. 이 결과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해제, 여기에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 앞에서 아무것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